여러분, 2026년 동계올림픽이 그냥 스포츠 축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쟁터가 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전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따라가 볼 건데요. 우선 올림픽에 대체 무슨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건지 알아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공격자들은 누구고 또 왜 그랬는지 추적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걸 어떻게 막아냈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또 어떤 위협이 남아 있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발언이죠. 이탈리아 외무부 장관이 직접 러시아를 딱 지목했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국제적인 갈등의 최전선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디지털 전쟁의 첫 총성은 과연 어떻게 울렸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평화의 제전, 올림픽이 어떻게 사이버 공격의 격전지가 되었을까요? 사건의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2020년 동계올림픽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이버 공격에 명확한 타겟이 됐다는 거죠. 공격자들은 그냥 웹사이트 좀 마비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올림픽이라는 이 상징적인 무대 자체를 직접 노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공격에 사용된 주된 무기가 바로 디도스 공격이었어요. 이게 좀 기술적인 용어 같지만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랄까, 잘 되는 가게 입구에 수많은 가짜 손님들을 한꺼번에 몰려가게 해서 진짜 손님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바로 이 방법으로 올림픽 관련 사이트들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이 디지털 공격, 그 그림자 뒤에는 대체 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배후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이 지목한 공격의 배후는요, 바로 노네임 05716이라는 해커 그룹입니다. 이름 뒤에 붙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들의 정체성은 아주 분명해요. 스스로를 친러시아 활동가라고 부르면서 활동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공격의 동기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들이 직접 밝혔거든요. 이번 공격은 이탈리아의 친우크라이나 입장에 대한 보복이다 라고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 사이버 공격은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훨씬 더 큰 지정학적 갈등이 이제는 디지털 공간으로까지 번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표가 단순히 올림픽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외무부나 해외 공간은 물론이고 심지어 선수단이 묵을 호텔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탈리아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 보려는 아주 광범위한 공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거센 공격 속에서 이탈리아는 과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제 이탈리아의 성공적인 디지털 방어 전략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디지털 전투의 1라운드는 이탈리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탈리아 정부하고 국가 사이버 보안국이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정말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고요. 결국 해커들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한 거죠. 물론 위협 자체는 굉장히 심각했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방어한 덕분에 실제 피해는 아주 제한적이었다고 해요. 이건 이탈리아가 사전에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탈리아의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6,000명입니다. 이 인력이 그냥 경기장 질서나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테러 위협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공격까지. 그러니까 올림픽 전체를 지키기 위해 투입되는 통합 보안 인력의 규모가 바로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이 단순히 디지털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폭탄 처리반, 저격수, 대테러 부대까지 동원해서 말 그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아우르는 철통 같은 보안 트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역시 이 거대한 보안 계획의 한 부분인 셈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공격은 일단 막아냈어요. 하지만 정말 이걸로 끝일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한번 짚어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현재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번 디도스 공격은 사실 비교적 막기 쉬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바로 본넷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백만 대의 좀비 PC를 원격으로 조종해서 상상도 못할 규모의 트래픽을 일으키는
말 그대로 디지털 군대 같은 거예요. 이번 공격이 그냥 작은 파도였다면 본넷은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어쩌면 진짜 큰 공격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도 전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올림픽 기간 내내 계속될 디지털 전쟁의 시작이라고 보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올림픽 같은 평화의 축제가 이제는 국가 간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새로운 디지털 전쟁터가 되고 있어요. 스포츠맨십 대신 본넷이, 공정한 경쟁 대신 디도스 공격이 판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2026년 동계올림픽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